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입니다. 운전면허 합격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 16차 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및 이륜차와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자전거나 이륜차는 중요한 게 위험한 게 눈에 잘 띄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엎드리게 하거나 나란히 주행해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나 이륜차 옆을 자동차가 빠르게 통과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서 통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차로 부분에서 정지선을 회전할 때 주변에 지나가던 자전거나 오타가 났습니다. 이륜차가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내가 뭐 우회전을 한다, 특히 우회전을 한다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한 후 정지랑 회전해야 한다. 특히 우회전하실 때는 우측 후사격을 통해서 이륜차가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나 이륜차의 운전자는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방향 전환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좋다. 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9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것, 차.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 그러면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이 차와 자동차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자전거, 차 맞습니다. 이 차는 솔로를 달리기 때문에 차가 아니고요. 유모차, 차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아니고요. 오마차. 자, 꼭 어, 꼭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 자전거나 오마차도 차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 530번 이번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뭘까요? 덤프트럭, 노선안전기, 자전거. 자전거는 차에는 속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사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덤프트럭과 노선안전기는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건설기계에 속하죠. 그 다음에 531번입니다. 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뭐를 발견했죠?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전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여기 보니까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죠. 자전거가 양보할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자전거가 양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조건이 같으면 우측 도로가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자전거가 양보하겠지 이렇게 속도를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진입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간다. 자, 여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따지지 않고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정지하여 자전거 교차로 빠져나가는 후 제한다. 자, 여기 일시정지, 요게 비교적 안전한 운전이라고 보고 3번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를 앞지르기 할 때 충분한 거리 및 공간을 둬야 하는 이유. 이유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자전거는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갈 때, 자전거가 자동차 앞에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 자, 짐이 떨어질 수 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가 갑자기 슬로를 바꿀 수 있다. 갑자기 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회전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진로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34번입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전방에 자전거가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방법은, 자, 재빨리 앞지르기 한다. 충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예, 거리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위험하지 않으면, 자전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자전거 자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탄 사람이 다치게 되죠. 경운기 계속 사용하는 거 그런 게 좋지 않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뒤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자전거 뒤에서. 그래요. 첫 번째, 자전거보다 먼저 출발한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전거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준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양보 운전하면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필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자전거에게 공간을 준다. 자전거 우측으로 진행하면 자전거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좀 위험합니다. 경운기를 사용하며 역시 마찬가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전거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무단 횡단하는 모양이라도 보호를 하셔야 되겠죠.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요게 안전거리, 일시 정지,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 특히 자전거는 타고 가게 되면 차로 인정받지만 끌고 가게 되면 보행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37번입니다. 오른 구분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구분 커브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자, 우측 전방에 앞서 가고 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 방향을 잡게 한다면 자전거하고 접촉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여 역시 자전거의 위협이 되겠죠. 경운기를 울리며 역시 위험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안전한 운전 방법이죠. 4번. 그 다음에 538번입니다.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보도 원래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겠지만 타고 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자, 1번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대상이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입니다. 2번 임산부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번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4번 집병원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여기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는 크게 요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입니다. 네, 539번입니다. 자전거 통행 방법, 자전거 통행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게 되면 그 차도를 완전히 점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용된 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그렇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거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통행해야 한다. 이것도 발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자격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고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다니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따져보더라도 1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0번 겁니다. 자, 운전 중 자전거가 차량 앞쪽으로 횡단하려고 한다. 자,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죠? 자전거를 탄 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자, 이 친구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자전거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주의를 준다. 그렇다고 얘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운기를 계속 경운기 울리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버스 뒤에 바싹 붙인다. 네. 너무 조금 야박하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 그 다음에, 차량 좌측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면 소신호등을 이용을 알려 정지시킨다. 아니, 이쪽에 차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상당히 모범 시민적인 행동입니다. 4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541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대의 차량이 합류도로로 진입 중이다. 자, 그러면 2차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2차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두 갈래로 가다가 한 갈래로 합쳐지는 겁니다. 합류도로. 그 상황입니다. 자, 1번. 합류로 인해 이륜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륜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쵸?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 차와 추돌 위험이 거의 없다. 진로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급정지할 수 있어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합류도로에서 차로가 감사선 쪽에서 뛰어드는 차가 있으시므로 경기를 계속 올린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아닙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42번입니다. 다음 같은 상황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회전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전거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위험한 거는 요 자전거죠. 방향을 대략 보면 요 자전거가 마주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방을 메고 있는 이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넘어오게 되면 우회전 하면은 내 차의 진로와 겹치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신속하게 경운기를 그 다음에 우회전시 뒷바퀴보다 앞바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뒷바퀴가 걸리는 게 내린 자연성이었죠. 그 다음에 마주오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차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우회전시 보이지 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이 자전거 이동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좌측 도로는 전혀 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 있죠. 왼쪽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신다면, 됩니다. 4번과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황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자전거를 타신 분이 서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죠. 자전거를, 아마 내리지 않고 기세로 보면 그대로 횡단을 할 모양입니다. 1번. 자, 가속하여, 문제 있죠. 일시 정지한다. 예. 그 다음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면 통과한다. 자전거한테 양보하는 거죠. 1차로로 급차로, 그 다음에 그대로 통과한다. 역시 문제가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입니다. 자,
다음에 544번입니다. 자전거 옆을 통과하고자 할 때, 자, 요 자전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안전한 방법은 이 자전거를 통과할 때 충분한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행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연속적으로 경기를 울리면서 안전거리를 둔다. 그 다음에 서행한다. 그렇죠. 갑자기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전거리를 좁혀 말도 안 되고요. 도로 자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신속기 역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그 다음에 545번입니다. 역시 상황을 보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 자전거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달리고 있죠. 자, 도로폭이 넓어. 네, 충분히 넓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한다. 좀 신경을 쓰셔야죠. 서행하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서행.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 신속하게. 서행이라는 말로 이어지죠. 경운기를 계속 올린다. 그 다음에 충분한 간격을. 충분한 간격. 그래서 2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자, 546번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륜차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네요. 폭주족의 집단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죠. 자, 접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린다. 폭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번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폭주장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예. 그다음에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륜차의 생존을 대비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면 위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인다. 예. 그다음에 속도를 높여서 역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547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편도 1차로 도로고요. 여기에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역주행. 그다음에 후상형 속에 승용차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 있는 분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 1번. 갑자기 주차장차에서 갑자기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릴 수 있다. 앞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반대차로로 진입할 수 있으면 신속히 통한다. 신속히 갈 만한 도로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한다. 역시 그대로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예, 일시 정지까지 안전하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2번과 4번. 548번입니다. 자,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다. 자, 여기 잘 보시니까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데 횡단보도 어디 보이나요? 자, 앞차에 여기 끝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의 반쯤에 보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예고 표지가 있으니까 이쯤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는 자전거 운전자. 자, 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왜 자꾸 고개를 돌릴까요? 후방을 살피는 거죠. 후방을 살피는 이유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할 때 후방을 살핀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경운기를 사용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횡단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이는 거 이때 그렇죠. 자전거보다 횡단모드에 진입하고 있는 앞차의 움직임이 중요한다. 둘 다 보셔야죠. 그 다음에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자꾸 힐끗힐끗 뒤돌아보는 이유는 그 이유도 속도를 줄이면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급제동할 수 있죠. 여러 번 나누어 질차하게 합니다. 예, 안전운전 4번과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49번입니다. 자, 요거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여기 끝나는 교차를 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러블에 따라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교차로는 십자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황색 신호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수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그 다음에 우회전할 때는 괜찮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내 차의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다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전거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측면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차 좌측 옆으로 역시 빙 크게 돌아가니까 위험하죠. 그 다음에 경운기를 계속 사용한다.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인다. 문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50번입니다. 시골길인데요. 자, 잘 보시면 이면도로고요. 가장자리에서 어린이들이 이쪽에서 애들이 놀고 있죠. 그 다음에 자전거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바로 나와 있네요. 어린이와 자전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 주의한다. 속도를 높인다 말이 안 되고요. 자전거 안전거리. 그 다음에 경운기 계속 쓰면 안 되고요. 신속히 통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면도로인데요. 그래서 1번과 3번 이미 답이 다 주어져 있고 그 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표지와 공개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자전거 타고 뭐 하라는 얘기죠? 횡단하라는 얘기죠. 보통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보통은 자전거에서 내려야 되지만 횡단보도로 특히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 횡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시니까 자전거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대 이상의 자전거를 나란히 충전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을 벌써 체크를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 역시 이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역시 자전거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표지. 자, 자전거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의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주차와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자전거가 좀 돼 있고 이렇게 주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통행이 많다. 자전거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16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